안녕하세요. 공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30일에 시험 후에 진행하였던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 공유와 영상 제목과 어우러지는 소감을 전해보려고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관련 직원분들이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제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A형 43번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질문을 한번 꼬았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잠시 헷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을 찾아라 라는 말을 참 어렵게도 써놓았던 것이죠. 보기는 5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최종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정답 없음으로 이의 제기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일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7호 과목에 농수산물 집화장이 나오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농촌이나 그리고 읍면의 지역, 그리고 동해 지역 중에서 이러한 농도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집화장이면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공법 시험에서 법률에서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보통이고 시행령에서 출제되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편인데 이 문제는 시행령의 별표에서 출제하였습니다. 즉 틀리라고 낸 문제였죠.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장단컨대 출제자도 알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 출제했다는 항변을 하겠지만 결국 자충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제가 카페 회원님들과 진행했던 행정심판의 재결서입니다. 아직 행정심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심판 청구일은 작년 12월이었고요. 그리고 결과는 지난 8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약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결론은 아쉽게도 기각이었습니다. 기각 사유로는 앞서 살펴봤던 국회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는 행정구역에 대한 요건과 건축물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건축물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제7호 강목에 따른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계쟁 문제의 답방 3번은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집화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행정구역이 아닌 국토의 용도에 따른 구분이므로 위에서 말한 행정구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답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회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는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행정구역, 자 농촌, 읍면의 지역, 동해 지역 중에서 이러한 용도지역인 행정구역 요건과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건축물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3번에 이 상업지역 자체는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이제 본 영상의 제목처럼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재밌는이 아닌 재밌는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청구서를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2006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법률 제정의 사유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당시 법제처에서 설명한 시행령 개정 사유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농림수산업 관련 건축물을 추가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먼저 이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의 내용에는 이 농수산업 관련 건축물이 이 면제 대상에 추가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시행령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화면의 왼쪽 보도기사는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 건축 시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되게 된 과정과 해당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을 보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농업 관련 시설을 건축할 때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여서 농업인 등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왔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농업인 등이 건축하는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들을 기반시설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하였다. 자, 농업인들이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농업 관련 시설에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농림부가 이제 건설교통부에 개정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자,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촌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산물 집화장은 기반시설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는 이런 보도기사가 있었고요. 오른쪽 문서는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되겠죠. 국토교통부에서 이 기반시설 부담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배포했던 보도자료입니다. 자,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이러한 시설 등에 대해서 시설 부담금을 면제한다. 라는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당시 개정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부가 제외 등이라고 해서 1항 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이 법 제8조 제1항 5호는 이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받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시행령에서 쭉 다루고 있는데요. 자, 3호. 자, 제3호. 자,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촌, 그리고 괄호가 돼 있죠. 농촌에서 설치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래서 이 농촌이라는 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집화장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내용을 살짝 다시 지워볼게요. 자,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에서 설치하는 농수산물 집화장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리고 뒤에서 이 괄호안을 다시 볼게요. 같은 법에 따른 만약에 농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농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읍면의 전 지역과 그리고 동해 지역 중 읍면동 중에서 읍면은 무조건 그리고 동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만 이 농산물 집화장이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의 입법 형식 자체는 이러한 구역과 건축물은 갖추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이 아닌 경우에 읍면의 전 지역에서는 농산물 집화장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면제가 되고 동해 지역은 용도 지역을 제한하지만 결국 다시 바꿔 말하면 읍면의 지역은 용도 지역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중에서 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에 법령 질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지금 해당 내용은 지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옮겨지게 되었죠.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인 경우, 동해 지역과는 달라요, 분명히. 읍면의 지역인 경우에는
이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농수산물 집화장에 기반시설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법령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집화장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담당자 답변해줬어요. 즉, 읍면의 지역은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면제가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자, 다시 종합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촌과 그리고 읍면의 지역. 자, 농촌에 의해서 첫 번째 1번, 읍면의 지역이 2번. 그리고 자, 동해 지역 중에서 이러한 용도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 자, 그 중에서 농수산물 집화장은 면제가 된다는 뜻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 다시 정리하면 농촌, 읍면의 지역, 이 동해 지역 중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집화장은 면제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자, 이러한 세 가지 이 구역 지역을 행정구역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머지는 뭐 건축물이라고 했지만, 자, 그렇다면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각사유에 왜 행정구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자,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했던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한 1차 답변서입니다. 저희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을 때 산업인력공단에서 처음 답변을 제출한 내용이었어요. 오른쪽 페이지 형광색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행정구역에 대한 요건과 건축물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별표 1 제7호에 따른 강목에 따른 기반시설을 유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3번 답항은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집화장이므로 행정구역에 대한 제시 없이 상업지역에라고만 말하고 있는 바, 이때 상업지역은 행정구역이 아닌 국토의 용도에 따른 구분이므로 3번 답항은 행정구역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건축물에 대한 요건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본 듯하죠? 바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서 보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최종 행정심판 재결서였어요. 저희가 주장을 했었던 내용과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은 온데간데 없고 공단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 재결서 이제 뒷부분이에요. 자, 뒷장을 보시면 형광색 부분을 읽어볼게요. 개정 문제의 답항 1, 2, 4, 5번은 각각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명백히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들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답항 3번이 행정구역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수험생은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답항 3번이 개정 문제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농업 관련 시설 면제 내용과 국토부 법령 해석까지 제출을 했으니 그냥 무시하기 두려웠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 이어집니다. 과거 판례에서 하나만 찾으라고 하면 가장 답에 근접한 답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수험생의 의무라고 했으니까 과거 판례에서 이번에도 수험생들은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학 개론처럼 이론에 근거한 시험이 아니고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법령에 근거해서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접한 답안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행정심판의 재결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 앞서 봤던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서 출제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출제 담당자의 재량권은 존중받아야 하죠. 다만 이 재량권을 인정받으려면 법령 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될 때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본 개정 문제처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공단에서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 건 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문제 풀기도 바쁜데 출제자의 출제 의도까지 파악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죠. 자기들이 말하는 1, 2, 4, 5번은 명백하고 3번도 분명히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해석을 했고 또 그에 대한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까지 해줬는데 명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답변의 내용인지 지금도 궁금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읍면의 지역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이 지정될 수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의 지역에 농수산물 집화장은 설치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의 지역에 설치된 농수산물 집화장이 있다면 과연 그 시설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했을까요? 자,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전에 토지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이죠. 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곳에 가셔서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46-1번지를 검색을 해보세요. 추부면입니다. 읍면 중에 면지역이에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446-1번지. 자, 그리고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에 보면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도시지역 중 일반 상업지역이네요. 상업지역이죠. 자, 그러면 자, 제가 화면에 띄우진 않을 건데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검색을 해보시고 로드뷰를 한번 보세요.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행정심판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기서 과연 쟤는 누구일까요? 부디 앞으로는 이렇게 조롱받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런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의 입장에서 출제해주는 산업인력공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